예, 제가 한번 리드해 볼게요, 한번. 그, 지금 위에서 물 새는 거죠? 예, 그 보일러가 아마 뭐 잘못된 모양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 저기, 아파트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 예, 그러니까 내용 증명 읽어봤어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어느 날 한 번에 팍 샌 거예요? 아니면 뭐 꾸준히 이렇게 누수가 된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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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뭐 상대방은 지금 아까 카톡 보내주셨는데 그건 읽어보진 않았는데 상대방은 뭐라 그래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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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게 이제 이런 그 위에서 뭐 누수 생기는 문제가 결국 법정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쟁점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과연 그 책임질 문제냐 손해 액수는 떠나서요 뭐 위에서 책임질 문제냐 또는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예를 들어 윗집이 책임져야 되느냐 뭐 입주자 대표회의 전체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되는데 이 사건은 보일러가 터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 책임이냐 하는 부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느낌상으로는 이제 저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이상이 없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액수 문제거든요. 액수 문제는 항상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서로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액수가 지금 재판으로 갔을 때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정을 뭐 이제 뭐 저나 뭐 법관이나 다 이제 어쨌든 뭐 법을 하는 사람이지 그게 뭐 이쪽에 뭐 저 뭐 이걸 고치는데 얼마나 드는지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지금 어떻게 보면 가해자 쪽 또 피해자 쪽 이런 시각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서 그거를 이제 뭔가 결정을 하고 중심을 잡으려 그러면은 감정인이라는 사람이 선임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감정인 하게 되면 감정 절차라고 하는데 그 감정 절차가 돈이 드는 절차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제 우리 같은 원고 피해를 입은 이런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쪽에서 그런 비용들을 다 내가지고 일단은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거죠. 글쎄요, 뭐 법원의 감정비라는 게 좀 많이 들어요, 사실. 한 200만 원은 들 것 같은데. 한 200만 원 이상은 안 들을까요? 예. 네. 예.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그게 상대방이 주장하는 600만 원 하고, 우리가 지금 내용 증명에서 이야기하는, 얼마 청구했습니까, 지금? 3천만 원 이상 이렇게 했잖아요. 3천만 원 이상하고 갭이 있는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지금 뭐, 어쨌든 이게 뭐, 뭐가 고치고 뭘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액수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뭐 돈 천만 원을 더 받는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뭐 돈 천만 원 더 받아야 그래도 실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비용 들여서 할 만한 뭐 그런 것들이 되는지, 그거는 제가 제로서는 알 수가 없죠. 일단 보셔서, 그거는 상식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결국은. 이걸 어느 업체든 내놔도 이게 그 상대방 600만 원은 터무니없다.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소송하셔도 돼요.
청구하는 금액에서 이제 선생님이 3천만 원 청구했는데 만약에 1,500만 원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면은 소송 비용은 반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재판하다가 보통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3천만 원을 칩시다. 3천만 원 청구를 했는데 감정을 했더니만 1,5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 여러 가지 이제 뭐 보수비라든지 뭐 이런 걸 따져서 1,5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났다면 보통은 그 감정비에다가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청구를 3천만 원짜리에서 1,500만 원짜리로 줄인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청구 취지 감축이라고 합니다. 그 청구 취지 감축을 하면 해서 1,500만 원을 청구해서 만약에 승소 판결이 1,500이 났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소송 비용을 다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전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3천만 원을 청구해가지고 1,500만 원 결과밖에 안 났다라고 하면 반밖에 못 이긴 거잖아요. 그러면 소송 비용은 반분하라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 금액 대비 인정된 금액을 비율로 해가지고 보통은 분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가 원고가 보통은 소송 비용을 많이 들이죠. 왜냐하면 뭐 인지대 송달료도 내지, 또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 선임비도 내지. 물론 그거는 상대방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거 따져서 이제 그 소송 비용 그런 걸 생각하면은 원고 쪽에서 소송 비용 원래 투자한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투자한 돈을 상대방한테 전부 다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일부만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그 청구 금액 대비 인용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나중에 적당히 재판해 보면서 감정 결과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적당히 감축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죠? 변호사 선임 비용은 들쭉날쭉이죠, 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 이렇게 선임하는 자체가 이건 이 사건을 꺼려져요.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당사자가 해도 될 만한 사건이거든요. 왜냐면 이 사건의 쟁점은, 누구 책임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수하게 액수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거는 감정해서, 감정인한테 보여주고요. 현장을 보여주고, 감정인이 거의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가 뭐 잘할 만한 게 없단 말입니다. 변호사의 역량이 별로 발휘될 만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하기 돈을 투자하기에는 좀 아깝다 이거지.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그런 정도 상대방이 매너가 그 정도라면 저는 조금 마음 가볍게 생각해서 소송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인정한 돈이 뭐 600이라 그러면은 뭐 훨씬 더 나오겠죠, 그죠, 당연히. 예, 당연히 더 나오겠죠. 근데 얼마나 더 나오느냐 이 문제인데 이제.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신데? 네. 예. 그러니까 어떤 게 궁금하시냐고, 그러니까 뭐가 궁금하시냐고 합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는 게 뭐가 그것도 다 합의하셔야 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렇죠.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단계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은 소송 비용은 뭐 들이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가볍게 합의할 수 있는데 소송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소송 비용도 뭔가 분담을 해줘야 저쪽에서 분담을 해줘야 우리가 합의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도 이제 무거워지죠, 합의가. 예. 뭐 변호사 명의로 내용 증명 한번 보내보는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이제 네가 소송할 테면 해봐 이랬는데 설마 소송하겠어 이거 가지고 그랬는데 변호사 명의로 내용 증명이 날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 저기 변호사 선임하겠는 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일이 커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자기 나름은 재판 안 가기 위한 최대한 뭔가 제한을 해줄 거 아닙니까? 지금 600이지만 그게 만약에 1000만 원이 됐다, 1200만 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막 그거 갖고 그냥 뭐 소송하지 말고 마무리해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정도 올라오면은 아유 뭐 조금 완전하진 않지만 내가 그 정도면 그냥 나도 변호사 비용 들여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마무리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아마 상대방이 제한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번 끌어본다는 차원에서 변호사 명의로 한번 통보서 보내는 것도 괜찮죠. 그거는 이제 뭐 변호사 무실을 의뢰해야 되는데 그까지는 뭐 제가 해드릴게요. 보수 받고. 저는 한 33만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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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실 건 없고요. 오실 건 없고 일단 뭐 내용은 빤하니까 사실 위에서 물 새서 우리가 피해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어디 피해 입었고 금액이 얼마고 하나 보니까 그런데 뭐 오실 건 없고 나중에 혹시 뭐 기회 되면은 제가 이게 변호사 정식 선임하지 않고 서면 대행이라고요. 서류를 좀 도와드리고 이제 당사자분께서 직접 법정 출석하시는 그렇게 하면 비용이 좀 많이 싸질 수는 있거든요. 저도 뭐 이거 가지고 재판 다니고 하는 게 이제 좀 번거로우니까 서류로 도와드리는 방법은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한번. 그러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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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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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대응이. 예, 네, 네. 주장이야, 뭐, 마음대로죠. 내용 증명이라는 게 결국은 나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변호사가 다듬어서 주장을 해주는 거지. 근데 그거 주장해서 뭐, 과거에 1700만 원 정도였는데, 다시 해보니까 더 나오더라. 뭐, 그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네, 네, 예, 예. 네. 글쎄요, 이제 그게 항상 좀 이게 실무적으로는 딜레마인데요. 원래 감정인이 와서 법원에 재판 절차라는 게 좀 길지 않습니까? 소장 내고 판결까지 봤는데 1년이 걸린다 치면 그 도중에 이제 감정인이 한번 오게 되거든요. 그 감정인이 올 때 현상 그대로 있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번 손을 봐가지고 조금 고쳤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감정인이 제대로 볼 수 있을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득이하게 뭔가를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재판 1년 동안 지금 손 안 대기는 어렵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입자 나가고를 떠나서 상식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계약하고 내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저렇게 비참하게 비참하게 살게 하는 것은 그 도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아까 이제 손대면은 이게 재판에서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세입자는 당장 어떤 고쳐줘야 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하고 좀 절충해서, 그거를 이제, 공사하는 사람하고 좀 타결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최소한의 부분만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또 공사하기 전에는 그 사람한테 좀 통지해가지고,
우리가 뭐 조작을 했느니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이런 이제 뭐 누수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자기가 한 부분은 뭐 이게 뭐 50인데 덤탱이를 씌워서 100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덤탱이 씌우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그런 오해를 좀 안 받으려 그러면 이제 상대방한테 공사할 때는 이게 세입자 이 부득이하게 컴플레인 때문에 당신도 안 고쳐주고 세입자는 뭐 아우성이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지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에 필요하면 그 사람이 좀 입회할 수 있도록 나중에 딴 말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 예. 그런 거죠. 법원에 감정인이 풀이 있어요. 풀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법원에서 이제 그 법원의 감정은 제일 중요한 덕목이 공정이거든요. 공정.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 선정된 사람을 이제 그러니까 인정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인정된 사람을 풀로 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뽑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법원에다가 감정 신청을 하면 법원이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정인 이 집에 와서 이제 뭐 뒤다보는 시점이 지금부터 한 6개월 뒤? 어, 어,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마냥 세입자보고 조금만 참아주세요라고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좀 나중에 이런 논쟁들을 많이 해보면 요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이제, 단계적으로 좀, 그냥 내가 내 진심으로, 선의로 그냥 뭘 했는데, 그게 상대방한테 나중에 그게 도리어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되고, 예, 예, 그런 게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테크닉이죠, 이제. 그 누수 사건이 금액이 다 크질 않습니다. 다 자살구레한 거예요. 액수로 치면 뭐, 다 3천, 지금 우리가 소액 사건 기준이 3천만 원, 3천만 원일 겁니다만. 소액 사건이. 근데 누수 사건 대부분 보면은 다 3천만 원 미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 선임하기도 좀, 변호사도 너무 작다 생각하고, 사건을. 그런데 당사자가 느끼는 그 어떤 피로도 있잖아요. 스트레스. 이것도 엄청 크단 말이에요. 막 누수되고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 괴리가 있는 사건이죠, 사건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원 실무, 이게 이제 재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속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뭐 변호사 선임을 할지 말지 합의할지 이런 것들을 그냥 합리적으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안 돼요, 그게. 그리고 이제 적어놓은 것 중에 뭐, 공사기관 중 세입자 외부 거주 비용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런 누수로 밖에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집이 예, 그런 것도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부만 방 하나가 샜는데 왜 밖에 나가지 않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데, 그게 이제, 1박당 25만 원 잡았는데요. 이것도 이제 뭐 1박당 10만 원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왜 14일을 잡았냐. 뭐 그런 게 이제 이게 자잘구레한 논란이 많거든요, 이게. 우리 25만 원 우리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냥. 예. 그렇죠. 재판관 논란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 좋다. 그럼 뭐 나가서 잘 수밖에 없었다 치더라도 25만 원짜리 방 해가지고 우리가 임차인하고 합의한 거는 네가 좋으라고 합의한 거 아니냐. 10만 원짜리 10만 원 정도로 합의하는 것이 법에 여러 가지로 봐서 맞는데 왜 25만 원씩 줘가지고 네가 선심 쓰고 그걸 나한테 물리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논란을 다 생각해서 세입자 문제, 그 다음에 상대방과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거 인정도 안 하는 책임 자체를 인정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 발 빼고 그냥 뭐.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책임 인정했는데 딴 데 가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6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다 누구나 다 그러는데 뒤집어 씌운다 이거예요. 그래 떠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그게 누구 말이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어디 가서 판단받아야 되겠어요. 어디 가서? 법정이죠, 법정. 그래야 되는 거죠,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거는 상식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뭐, 상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뭐, 강아지 키우는 세입자가 강아지 때문에 벽을 좀 긁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떤 주인들은 전체를 다 바꿔달라 그래요. 땜빵 안 하고. 땜빵 안 하고 전체를 다 바꿔주는 비용을 달라 그러고 세입자는 그 부분 좀 예쁘게 그냥 표시 안 나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누구 말이 맞겠어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지금 답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답을 하기가. 왜냐하면 그렇죠. 여러 가지를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법원이. 상대방이 600만 원에서 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 입장에서. 협상을 잘하는 이유를 제가 물어보셨으니까 드리는 질문인데요. 상대방이 왜 600만 원에서 다 안 올라오겠어요? 우리 견적을 못 믿는 거거든요. 내가 사람 한번 데려와 볼까, 그러면은. 그리고 600만 원이면 인정하겠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보세요. 우리가 비용 부담만 안 하고 상대방한테 비용을 전가시킨다 그러면은, 우리가 데리고 온 인테리어 업자가 견적을 많이 내겠습니까? 적게 내겠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유리하겠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요. 당연히 많이 내는 게 유리하죠. 왜냐면 견적 내는 대로 다 받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당연히 부풀려졌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만약에 데리고 온 견적 내는 사람, 인테리어 업자 말을 나는 존중하겠다. 그러면 그거 받아들이면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데,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그게 좁혀지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예. 아니, 협의가 좋죠. 650만 원도 협의고요. 협의가 좋은데 이제 금액이 좀 만족스러워야 되잖아요. 650만 원 받으면 상대방한테 그냥 무릎 꿇고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해줄게라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협의예요? 아, 그럼 소송해야 되죠, 뭐 안 되면은. 그러니까 소송해야 되죠, 그러니까. 변호사 명의로 내용 좀 보내도 안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현실적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 쪽에서 받아들일 만한 금액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변호사 명의로 내용 좀 보내봐야. 굳이 뭔가 재판 가기 전에 뭔가 더 할 게 있느냐를 여쭤보셔서 제가 통고서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은 만족할 만한 금액이 제한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반이 안 넘을 것 같단 말이에요. 확률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뭐 하려고 그러면 통고서 비용 들이냐. 그냥 바로 소송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근데 이제 소송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그나마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통고서를 한번 거쳐서 그렇게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자문인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성이 높아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요. 아니라 그냥 방법도 물어보시는 거고 또 소송도 이게 만만치가 않은 절차니까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뭐 상대방 대응도 좀 봐가면서요. 그게 아마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 정도 사이일 텐데요. 네. 네. 그냥 보수남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들이 자료는 다 있잖아요. 지금 보내주신 게. 그리고 뭐 이게 사건 자체가 너무 단순한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쟁점이 있겠어요, 그게. 자료 보고 그냥 정리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뭐. 복잡한 법령 문제가 얽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 본 부분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 상대방한테 설득력 있게 보내면 되는 거지 뭐. 부담도 좀 주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주신 자료 정도만 가지고 되지 않을까 싶다 이 말입니다.